안녕하세요. 사연했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참 이상적인 부부입니다. 적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처음에 연애할 때도 남편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공동으로 데이트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매달 얼마씩 집어넣고 데이트는 항상 그 통장에서 해결하자. 연인끼리 조금 쌀쌀맞아 보일 수도 있고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아예 누가 더 해줬네, 덜 해줬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차단하고 싶어. 솔직히 말하면 조금 서운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왜 연애하다 보면 가끔 상대방이 서프라이즈로 선물도 좀 해주고 때로는 비싼 데서 한턱 쏘기도 하고 그런 걸 느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예 원천 차단을 해버리니 내 생에 그런 재미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사람이란 환경에 익숙해지기 마련인지 그게 또 지내다 보니까 나름 괜찮기도 하더라고요. 일단 남편 말처럼 쪼잔해지는 경우를 아예 차단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 자기가 5만 원짜리 밥 3번 샀는데 상대가 2만 원짜리 2번 사면 어느 순간 본전 생각난다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사랑하는 사이에 그런 것 따지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긴 하지만 사람인지라 아무래도 한 번씩 뿔딱지가 나는 경우는 있으니까요. 저희는 그래서 생일 선물이나 크리스마스 선물 그런 것들도 다 공동 통장에서 비용 맞춰 결제하고 서로 갖고 싶은 걸 사는 형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무슨 연애냐 사업이지 이러면서 한마디씩 하던 지인들도 점점 그게 합리적인 것 같다고 자기네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호응해주지 않는다고 부러워하곤 했어요. 저희는 결혼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단 예물 이런 것도 없었고요. 진짜 딱 반반 결혼을 했어요. 집에도 10원 한 장까지 딱 저희 돈 반씩 들어갔고 양쪽 집에서도 지원받은 것 정확하게 똑같았습니다. 남편이 집착적으로 그걸 주장했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는 조금 서운해 하셨어요. 남편 없이 오랜 시간 아들을 혼자 키우면서 애명글면 하셨는데 며느리한테 가방 하나, 보석 하나 받지 못하고 아들을 장가 보내는 게 너무 서운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같은 여자로서 시어머니가 조금 안쓰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저는 남편 몰래 어머니에게 작은 가방을 하나 사드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걸 가지고 얼마나 펄펄 뛰던지 결국 그 가방이랑 똑같은 모델, 똑같은 금액으로 저희 엄마 취향도 아닌데 극구 엄마한테 가방을 사주더라니까요. 그 다음부터 저는 이 사람은 정말 이거는 병적으로 철저하구나. 그렇다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터치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도 살림도 늘 반씩, 양쪽 집에 가는 것도 늘 반이었습니다. 살면서 살짝 흐트러질 법도 한데 자그마치 5년을 한결같이 반반을 유지하더라고요. 솔직히 좀 지긋지긋하기도 하고 징하다 싶기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다 칼로 자른 듯 반반을 합니까? 오죽하면 설거지나 분리수거도 이번 주에 제가 싹 몰아서 했으면 그 다음 주에는 그 사람이 하고 그런 식으로 나눕니다. 제가 몸이 너무 아파서 못하게 미뤄두면 저한테 제안을 해요. 이번 주 다음 주 2주 연속 자기가 할 테니 그 다음 주 2주는 제가 하라는 거죠. 진짜 반으로 나누지 않아서 귀신 들린 사람처럼 엄청나게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시누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남편한테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남매가
정말 어찌나 똑같은지 저는 몇 번이나 그 두 사람의 반반에 아주 진절머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결혼 5년차 되었을 때 남편의 반반 주장이 흐트러지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자꾸만 남편이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 큰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허리가 좀 아프다, 배가 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그렇게 시름시름 돌아가며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또 마음이 약해서 아픈 사람한테 칼같이 이번 주는 내가 다 할 테니 그럼 다음 주에 네가 해라 이렇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게다가 이번 주에 아프면 다음 주에도 또 다른 걸로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끝도 없이 반반을 외치던 사람이 자기 몸이 아파오니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게 좋았습니다. 뭐랄까, 이제서야 서로 의지하는 부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달까요? 남편은 저한테 많이 미안해했고 돌아가면서 아픈 자기 스스로에 대한 원망과 미움도 마음껏 표현했습니다. 맨날 칼로 자른 것처럼 매끈매끈하던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저는 주책맞게도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뭔가 여자들한테 있는 모성 본능을 남편이 제대로 건드려준 느낌이랄까요? 사실 그전에는 제가 뭐 해줄까 해도 내가 알아서 할게, 도와줄까 해도 내가 더 잘해 라면서 정말 저를 탁탁 끊어내는 느낌이었거든요. 제 주변 사람들은 혼자 그렇게 알아서 척척척 잘하니 얼마나 편하고 좋냐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사실 그런 남편을 보면서 이게 진짜 부부관계가 맞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서로 내외하듯 도움 요청하는 거 1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 관계가 맞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면서 조금씩 아프면서부터 드디어 저한테 조금 의지하고 곁을 내준 것 같아서 그거 하나는 참 좋더라고요. 물론 남편은 그걸 참 속상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약해지고 나니 한 가지 제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사실 그전까지는 남편이 무뚝뚝하게 구니까 시어머니도 제 눈치를 보면서 별 말씀 안 하시곤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아프고 뭔가 제대로 소위 말해 재구실을 못하는 것 같으니 시어머니께서 제 눈치를 보면서 계속 당신이라도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건 아니었거든요. 어차피 부부고 남편이 못하면 제가 하면 된다는 생각이었는데 시어머니는 평소 완벽하게 굴었던 당신 아들이 그렇게 무기력해진 것에 대한 일말의 연대 책임 비슷한 걸 느끼시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한테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힘든데 살림까지 신경 쓰려면 아픈 사람한테 지치는 법이라며 살림을 와서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엔 너무 싫더라고요. 제 집에 누가 드나드는 것도 싫고 혹 시어머니가 이러다가 저희 집에 눌러앉아 살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고민 끝에 결국 저는 남편의 길을 세워줄 겸 그리고 저도 솔직히 말하면 좀 도움도 받을 겸 시어머니가 집에 들락거리시는 걸 허락을 했습니다. 사실 주변에서는 그거 그렇게 선뜻 허락할 일 아니다. 시어머니가 지금은 그렇게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점점 그 영역을 침범할 것이다. 엄청 잔소리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몇 개월 정도 지난 후에 저는 시어머니가 집으로 출퇴근하듯 와서 일 봐주시는 것이 의외로 편하고 좋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남편이 저한테 부리는 기묘한 짜증이나 신경질이 싹 사라졌어요. 자기 아들이 몸이 시름시름 아프니 시어머니가 얼마나 옆에서 보필을 잘했겠습니까? 남편도 안정적이 된 데다가 자기 엄마가 해주는 밥 열심히 잘 먹으니 본인 스스로도 많이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물론 다 나이 들어서 엄마랑 사는 거
자기 자신도 편하진 않았겠죠. 그래도 저한테 적어도 궁시렁거리지 않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시어머니가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보상받는 느낌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조금씩 더 저희 가정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경계도 하고 나름대로 시어머니에게 텃세 비슷한 것도 부려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한번 결심을 할 때마다 희한하게 남편의 몸 상태가 안 좋아져서 제가 다시 시어머니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결국 6개월 정도 약간의 시어머니와의 기싸움을 하다가 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저 역시 시어머니를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포기하면 편하다고요. 저도 어느 정도 포기하고 나니까 편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생각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저한테 뜬금없이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하나 온 거예요. 처음에는 스팸인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어이없는 것이었습니다. 문자에는 딱 하나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나는 당신 남편의 아내입니다. 당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제 남편의 아내라는 말 자체가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피식 웃으면서 옆에 있는 동료에게 그걸 보여줬어요. 야, 요즘에는 이런 어이없는 스팸 문자도 온다? 나 원참, 당신 남편의 아내면 뭐야? 자기가 나라는 거야? 선배, 그 문자 누구한테서 왔는데요? 몰라, 모르는 번호야. 근데 요즘에 이렇게 모르는 번호 함부로 전화하는 것도 안 되잖아. 그건 그렇긴 한데 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이거랑 비슷한 얘기 본 적 있어요. 약간 유사범죄 이런 것처럼 그거 보고서 따라한 거 아닐까 싶은데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인터넷에 뭐라고 떴는데? 제가 물어보자 후배는 저한테 엄청 이상한 얘기를 하나 들려줬습니다. 후배가 전해준 얘기는 이거였어요. 한 여자가 가정주부인데 언젠가부터 계속 이상한 문자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네 남편의 아내는 나야 라는 지금 제가 받았던 그런 문자 같은 거였대요. 처음에는 그 사람도 이게 무슨 스팸인가 싶어 그냥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점점 그 수위가 올라가고 정말로 얘가 뭘 아나 싶을 정도로 부부 사이의 은밀한 비밀 혹은 아내만 알고 있었던 남편의 어떤 상황 이런 것까지 알고 있는 듯한 뉘앙스로 문자가 오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자가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흥신소를 써서 쭉 알아봤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이 다른 전화를 개통해서 보낸 거였다 하더라고요. 아내가 문자를 받고 바가지를 벅벅 긁으면 그걸로 아내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몰아가서 좀 마음 편하게 이혼을 하려는 계획이었대요. 의부증이나 정신과민 이런 걸로 몰아갈 요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남편이 자기와 헤어지기 위해 그런 쇼를 벌였다는 것에 쇼크를 받은 그 여자는 이혼을 했고 이혼한 후에도 핸드폰에서 무슨 문자만 울리면 가슴이 덜컥덜컥하는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뭐 그런 걸 토로한 글이었다고 했습니다. 후배가 그 인터넷에 올라온 얘기까지 저한테 꼼꼼하게 다 보여줬어요. 제가 그걸 보고 피식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것저것 계획하는 것도 건강한 놈이지. 아픈 놈은 체력 없어서 못해. 저는 그렇게 후배가 전해준 글을 보며 피식 웃고 그냥 넘겼습니다. 그러자 후배도 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긴 뭔가 작전 짜고 바람 피는 것도 돈 있고 체력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제 남편이 이상한 향수 냄새를 잔뜩 풍기면서 들어왔길래 완전 드자비를 했거든요. 너 나 몰래 누구 다른 사람 만나냐? 대체 이게 무슨 냄새냐? 그랬더니 제 남편이 세상 억울한 듯이 저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자기 바람이 피고 싶어도 돈 없고 체력 안 돼서 바람을 못 피고 있다고. 자기도 바람 필 정도의 체력만 되면 좋겠다고 진짜 억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아니 너 그럼 체력이 되면 바람을 피겠다는 거냐? 그랬더니 정말 한숨 푹 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체력이 되면 바람을 피겠다는 게 아니라 바람을 필 수 있는 체력이라도 되면 좋겠다고. 정말 너 나 알지 않느냐? 집에 오면 쓰러져 자기 힘든 거. 나는 요즘 소원이 아무도 없는 무인도 같은 데서 그냥 잠만 자는 거다. 진짜 일어나서 회사 가는 거 자체가 힘들다. 그런데 뭔 바람이냐? 이러면서 거의 랩하듯 따지는 거 있죠? 지금 네 남편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냐고 하면서 저한테 오히려 무심하다고 얼마나 구박을 했었는지. 그래서 처음에 혹시 너 바람 피는 거 아니냐고 얘기했다가 저 본전도 못 찾았다니까요. 아이고 그랬겠네. 남편이 억울할 만했네. 어쨌건 그쪽 남편도 그렇겠지만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야. 돈 없고 체력 없고 다 그만두고 일단 골골해서 그런 거 생각도 못할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그 문자를 삭제하고는 바로 잊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한 2, 3일에 한 번씩 비슷한 문자가 저한테 날아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의 여부를 떠나 그냥 기분이 너무 언짢고 나빴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 문자에 답장을 했어요.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잘못 보내시는 것 같다고 제대로 확인하고 보내시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문자에다 대고 상대방이 정말 기절할 것 같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가타부타 말없이 제 이름 석자만 싹 보낸 거예요. 순간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건 제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거고, 그렇다면 그 사람이 보낸 문자가 가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생각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는 딥페이크라 그래서 사람 얼굴까지 흉내내는 사기가 유행이라던데 이름 정도 알아내는 건 일도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부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이런 짓을 해서 얻어낼 게 뭘까라는 궁금증까지 정말 머릿속이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남편한테 한번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판단이었어요. 그거를 당사자가 그렇다고 얘기할 리가 없는데 저는 어쨌거나 너무 어이가 없는 문자라서 남편한테 먼저 확인해보자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때까지 왔던 문자를 쭉 보여주고 혹시 뭐 아는 거 있냐고, 혹시 당신 나 몰래 바람 피고 있냐고 약간 농담처럼 피식 웃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펄펄 뛰었죠. 자기 아파서 회사도 못 나가고 있는데 지금 바람이 웬 말이냐며 남편도 그 제 옆에 있는 후배 남편과 똑같은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내가 바람 필 체력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지금 허구한 날 집에서 엄마랑 앉아가지고 엄마 보시는 드라마 다 따라보면서 시간 보내고 있는 사람한테 당신도 진짜 너무한다. 이게 가장의 권위가 무너지면 이런 식으로 이상한 오해받는다고 하더니 내가 딱 그 꼴이네. 나 진짜 억울하다. 남편은 정말로 억울한지 눈물까지 글썽이며 저한테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사실 좀 그걸 보는데 미안하더라고요. 어디서 온지도 모를 스팸 같은 얘기에 제가 괜히 남편 속을 뒤집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전화번호를 스팸으로 처리를 해서 수신 차단을 하고 저는 싹 무시한 채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사람이 진짜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 머릿속에 뭔가 한번 정보가 들어왔던 건 아주 씻은 듯 없던 일인 듯 사라지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분명히 남편이 바람피지 않을 거라는 거 저 믿었거든요. 그리고 옆에서 듣고 있던 어머니도 기가 막히다는 듯이
저한테 약간 원망하는 말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집에 있는데도 얘를 이런 식으로 대했던 거니? 아휴, 아무리 핫바지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한테 너 바람 폈냐고 드자비를 하는 정도면 나 없을 때는 어땠을지 내가 풀보듯 뻔하다. 내가 다 서운하네. 내가 다 서운해. 맨날 아파서 골골거리는 애 불쌍하지도 않니? 그래, 너도 나름 네가 가장이 돼서 이것저것 스트레스 많은 건 알고 있지만 너 그래도 이러는 건 아니다. 아, 어머니, 제가 뭘요. 이 사람한테 그냥 농담처럼 쓱 물어본 거예요. 아유, 언제 제가 이 사람이 진짜로 바람 폈다고 했나요? 그렇게 믿었으면 저 이런 소리도 이 사람한테 못 물어보죠. 믿으니까 그냥 웃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얘기는 부부 사이에 웃자고 하는 얘기도 또 하면 안 됐지. 너 이런 게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한테는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휴, 자존심에 스크래치 가는 일인 거 너 모르니? 아이고, 이런 게 다 배려인 거야. 부부 사이의 배려. 그렇게 저는 괜히 시어머니에게 한 소리 듣기만 했습니다. 이게 참 저도 괴로운 것이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아니다 라고 믿었지만 한번 제 머릿속에 그 정보가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런 것만 생각나고 그런 것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였습니다. 남편이 계속 집 밖을 나가지 않다가 산책이라도 좀 나갔다 오겠다며 중간에 한 번씩 한두 시간 집을 비우면 혹시 여자 만나나? 그 여자가 이 근처 사나? 뭐 이런 생각이 든다던가 하는 거였습니다. 비실비실 나가는 꼬라지를 보면 여자는커녕 동네 강아지랑 부딪혀도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긴 했지만 어쨌건 그렇게 자꾸만 제 시선이 돌아가니 저도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세상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뭔가 방심을 하면 항상 그 방심한 구석을 파고들고 의외의 곳에서 무언가나 툭 튀어나오는 거. 그 법칙이 어김없이 저한테도 적용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전날 회식을 엄청 하고 진짜 속이 부글부글 끓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진짜 출근을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있는 대로 약을 갖다가 먹이고 죽을 먹이면서 회사라는 데가 학교처럼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곳이 아니니 정 힘들면 이따가 다시 집으로 오더라도 일단 회사는 가라고 저를 내보내는 겁니다. 처음엔 좀 원망스러웠어요. 아빠 죽겠는데 그냥 전화로 월차 정도 좀 한 번 쓰면 어떠나. 이때까지 나 그래도 나름 되게 성실하게 살아와서 회사에서 이 정도는 이해해 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뭐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사실 빠질 생각도 없었고요. 그래서 꾸역꾸역 회사를 갔거든요. 근데 제 얼굴이 진짜 너무 안 좋고 다 죽을 것처럼 생기니 오죽하면 제 바로 위 직속 상사가 어제 무리한 것 같더라며 그냥 회사 근처에 있는 병원에서 수액 한 대 맞고 바로 반차 쓰고 집으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망설였더니 반차 처리하기 곤란하면 그냥 외근 간 걸로 자기가 처리를 해줄 테니 집에 가서 쉬라고 하시더라고요. 상사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노라 얘기하고 수액을 맞고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 가기 전에 남편한테 이러이러해서 일찍 들어가고 있다. 뭐 먹고 싶은 거 있냐? 사가겠다. 라는 전화를 했는데 남편이 너무 당황하면서 하는 거예요. 옆에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막 얘기하시는 게 들리고 뭔가 후닥후닥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이러는 겁니다. 저기 병원에서 수액을 그냥 한 대 더 맞고 1시간 정도만 있다가 들어오면 안 돼? 뭐라고? 아, 왜? 집에 무슨 일 있어? 아니,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같이 해야지. 아니야. 엄마랑 지금 막 대청소하려고 집을 다 뒤집어 엎은 참이거든. 그런데 당신이 온다고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자기야, 진짜 미안해.
1시간 정도만 있다가 오면 안 될까? 무슨 대청소를. 그냥 둬. 내일 사람 써서 하게. 아니야.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그냥 끝에 정리만 좀 하려고. 근데 집에 지금 먼지도 너무 많고 진짜 엉망이란 말이야. 당신 오기 전에 깨끗하게 다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미안해. 조금 컨디션 안 좋아도 집에서 먼지 먹고 있는 것보단 나을 것 같은데 조금만 쉬다가 들어와. 알았어. 안 그래도 병원에서 다른 색 하나 더 맞으라고 한 거 그냥 집에 가서 쉬겠다고 왔는데 그거라도 가서 맞아야겠다. 그래. 잘 생각했어. 남편은 후딱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사실 집 앞에 거의 다 도착한 상태였거든요. 약간 황망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먼지구덩이 가득한 집에 들어가기는 조금 그랬습니다. 병원을 또 가서 수액을 맞는 것도 영 마음에 안 당기는 일이고, 그래서 저는 그냥 집 근처 카페에서 간만에 편안하게 제 시간을 가지려고 창가 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카페에서 저희 집 입구가 다 보이거든요. 바깥을 멍하게 보고 있는데 남편이 후다닥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쓰레기 버리러 나왔나 싶어 아는 체를 하려고 주섬주섬 짐을 챙기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남편 뒤를 따라 어떤 젊은 여자 하나가 따라 나오는 겁니다. 순간 저 여자 누구지? 혹시 어머님이 일하기 힘들어서 일하는 여자를 따로 불렀나? 도움인가? 라는 생각에 엉거주춤 서서 그 두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갑자기 그 여자 포옹을 하며 그 여자 볼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다. 도우미 여자는 아니구나. 그리고 빤히 그 두 사람의 행태를 지켜보기 시작했죠. 남편은 그 여자에게 얼른 집에 가라는 듯 손짓을 계속했습니다. 여자는 뭔가 칭얼칭얼거리며 남편한테 앵겨붙더라고요. 그러다가 남편이 등을 떠미니 살짝 토라진 듯한 모습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여자가 제가 앉아있는 카페 쪽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좀 당황스러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구석진 자리로 등지고 앉아 휙 자리를 피했습니다. 여자가 들어오더니 좀 짜증난 목소리로 커피를 테이크아웃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카페 주인하고 뭔가 안면이 있는지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런 어이없는 얘기와 함께 그 여자는 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 가져갔습니다. 휙 나가길래 멍하게 그 모습을 보다가 다시 자리를 옮겼죠. 그리고는 카페 주인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성격이 되게 좋으신가 봐요. 단골분들하고 대화가 많으시네요. 아니요. 저분이 좀 특이하셔서 저희 집에 오셔서 몇 달간 계속 앉아 계시면서 커피 많이 시켜 드셨거든요. 집에 공사를 한다고 갈 수가 없어서 여기서 자기가 시간을 보낸다고 하기도 하셨고, 그러다가 말 좀 통하게 된 거죠. 아마 저 앞에 있는 동에 사시는 것 같던데. 혹시 손님도 여기 동네 분이세요? 네. 저도 저쪽에 살아요. 제가 카페를 잘 안 와서 모르시죠. 제가 그렇게 말끝을 흐리자 그 여자는 저 역시 동네 사람이라는 걸 알고 단골로 삼고 싶었던지 환하게 웃으며 친절하게 굴기 시작하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그 손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을 얻었어요. 그 여자는 제가 집을 비우면 그 집에 드나들었던 게 확실했습니다. 대체 시어머니와 남편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건지 알 도리는 없었지만 그 여자가 제가 없는 동안 제 집을 드나들었다는 거,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이었죠. 저는 조용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대로 보지도 않고 몸이 좋지 않다고 그냥 방에 들어가서 누워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흥신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흥신소에서 준 연락은 제가 말했던 것과
별다르지 않더라고요. 황당했던 그 모든 일의 시작이 남편이 아프다고 했을 그때부터였던 거였습니다. 철두철미했던 그 남자는 저한테 밖에서 바람을 피우면 언젠가는 들킬 거다라고 확신을 하고 아예 집안에서 대놓고 등잔 밑이 어두운 짓을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그 여자의 물질 공세와 남편을 자기가 진짜 잘 보필할 수 있다라는 감언이설에 넘어가 그 모든 작전에 동참한 거였고요. 알고 보니 연애 시절부터 정확했던 남편의 반반은 양다리를 걸칠 때 들키지 않기 위한 습관이고 작전이었던 거였어요. 그렇게 구획을 나눠 살았으니 지금껏 몇 번의 바람도 들키지 않았던 거죠. 시어머니는 뻣뻣하니 자기 아들 기죽이고 당신 얘기 잘 안 들어주는 저 말고 그 여자를 며느리로 들일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뭐 증거 다 잡았으니 어떡하겠어요. 바로 이혼소송 들어갔죠. 남편은 자기가 바람을 피운 거를 후회하기보다는 자기가 완벽하게 세운 계획이 어그러지고 그걸 들켰다는 거에 훨씬 더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끊임없이 어떻게 들킨 거지? 어떻게 한 거지? 라는 말만 반복하길래 제가 기가 막혀서 대꾸도 안 했거든요. 어쨌건 저는 그 여자가 저한테 보낸 문자 때문에 남편과 그 여자의 불륜을 알아내고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회사를 그만둔 것도 아니었어요. 재택근무로 바꿔놓고 월급은 월급대로 그 여자와의 유흥생활에 탕진을 하는 중이었더라고요. 결국 저만 바보짓을 한 거였죠. 여자는 남편과 같은 회사에 있는 사람이어서 저는 그 회사에 그냥 화환 하나 보내는 걸로 여자와의 싸움을 마무리했습니다. 남의 남자 데리고 가서 행복하게 평생 기쁘게 살라는 리본이 달린 화환이었어요. 명예훼손이다, 고소한다, 어쩐다 난리를 치길래 저는 이제 잃을 것도 없으니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그 회사 사람들도 알 건 알아야 되지 않겠냐라며 싹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회사에서도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재택근무 신청 이유 중에 가장 황당한 이유로 아마 오랜 시간 회사에 소문이 돌 것 같기는 해요. 바람 피려고 재택근무 신청한 사람 아마 제 남편이 최초일걸요? 어쨌건 저는 이혼을 하고 위자료도 두둑히 받고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조금씩 빼돌렸던 재산도 소급 적용해서 싹 다 받아냈어요. 살림하는 척하면서 저한테 받아간 생활비로 그 여자 이것저것 사주기도 하고 시어머니 사는 집 살림도 조금씩 바꾸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병원비 명목으로 내보냈던 돈들이 사실은 병원비가 아니라 두 모자와 상간녀의 생활비 그리고 유흥비였던 셈입니다. 그 여자는 저한테 별다른 이유가 있어서 문자를 보낸 건 아니었더라고요. 그냥 네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한다. 나는 지금 네 남편과 행복하다. 이거를 저한테 뽐내고 싶은 마음 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차지하고 있는 본처 자리에 뿔딱지가 나서 그거 반. 그렇게 울컥하는 자존심에 저한테 문자 한번 보냈다가 그 사달을 낸 거였죠. 당연히 남편이랑은 그것 때문에 엄청 싸우고 사이도 안 좋아지고 회사에서도 소문이 쭉 도는 바람에 그 여자랑 남편도 저랑 이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헤어졌다는 얘기 들리더라고요. 뭐 바람핀 인간들의 말로는 그래야 정상이긴 하죠. 어쨌건 저는 요즘 혼자만의 삶을 꾸리는데 최대한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신 계획은 세우지 않으려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계획 세워봐야 그 계획대로 되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그때그때 도덕에 어긋나지 않게 착하게 사는 거, 그냥 그게 최고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힘들게 이런저런 계획 세우지 않고 인간적으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은 하지 않고 해야 되는 도리는 지키며 사는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